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님, 어제 집회 썩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폭발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때는 민주당 단독 주최였잖아요. 네. 그때 자체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17,000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민주당 단독 집회가 아니라 좌파당 연합 집회였어요. 그러다 민노총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일단 주최한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만 보면 네. 민주당, 조국당, 그 진보당, 사회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그 좌파 5당인가요? 네, 뭐 블라블라 뭐 있습니다. 그 거기가 이제 다 공동 주최했어요. 근데 이 추산이 어떻게 나왔냐? 자체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13,000명. 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한 3분의 1이 빠져버린 거예요. 33%. 어디 갔어요? 30만 명에서 20만 명 줄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좀 낮 시간대였고, 근데 어제는 이제 저녁 시간대 6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촛불 집회까지 어떻게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촛불 한번 켜보고자. 네, 촛불. 지난번에 낮에니까 촛불 키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6시 반에 예고를 해놨는데요. 30분이나 늦어졌어요. 오. 30분이나. 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생각만큼 이게 안 모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지난주 그 집회 끝나고 빡쳐가지고 주변에 좀 짜증을 냈다. 그런 뭐 풍문이 쫙 돌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 네. 왜? 기대한 만큼 뭔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열기 면에서도 기대한 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실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옆에 사람들이 다 겪었잖아요. 참모들이. 그렇죠. 네. 근데 어제 딱 6시 돼갖고 딱 보니까 6시 반에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나 수년이 돼갖고 7시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전주 대비 이게 그냥 33% 3분의 1 정도가 덜 와버린 거예요. 전주 대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민주당 그 좌파 연합당들하고 민노총 또 그쪽하고 공동 주최나 다름없는 게 네. 민노총은 시간을 앞당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무대 집회가 똑같아요. 저 집회 무대가 같은 무대를 썼어요. 같은 무대를. 그러니까 그건 뭐 공동 비용을 댄 건지 아니면 민노총이 그 뭐 비용 대고 쓴 거를 그냥 민주당이 그냥 뭐 올라타갖고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같은 집회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민노총 그냥 좌파가 총 단결해갖고 뭐 한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이게 사실은 지난주 집회도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동원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사실은 지방 갔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차 이제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버스 전용 차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버스가요. 완전히 다 차갖고 이 버스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동원된 사람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저기서부터 이 아예 전용 도로는 그냥 버스로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국에서 동원됐구나. 이게 사실은 지구당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한 차 동원하려면 적어도 한 300, 400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5만 원씩 주고 뭐 밥 주고 뭐 버스 비용 대고 이러려면 한 뭐 300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 2대 하기가 어렵답니다. 비용 하기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이번 주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단풍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단풍 시즌이라서 다들 이제 산으로 뭐 가시는데 이 집회 뭐 하러 또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 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와봤자 뭐 별다른 이게 뭐 이 열기나 이게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뭐 이재명 사법 방해 뭐 하기 위한 방탄하기 위한 그런 집회란 게 뻔하고. 자, 그런데다가 어제는 민노총이 나오면서요. 민노총이 어제 폭력 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어제 이 민노총 역시 이 본인들 본색을 드러낸 것인데 어제 민노총의 이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들한테 이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지금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렇게 되면요 일반인들은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패착이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노총 저렇게 많이 왔는데 뒤에 좀 앉으면은 뭐 네.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거였는데 저쪽은요. 아예 저 폭력 사태 하느라고 개판돼 버렸어요. 네. 저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민주당 집회는 안 하고 또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동 주최했으면 저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분리됐고 이게 뭔가 그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 11명이 체포됐다는데 그중 1명을 제외하고 10명이 민노총 조합원이고요. 네. 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뭐 구속영장을 치던가 말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명 그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있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전날 이재명이 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모일까요? 아니면 어제보다도 줄어들까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지금 개헌이나 탄핵이나 이게 일반 국민들이 참가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이슈예요. 그렇죠. 왜? 개헌은 진짜 이 국민들이 지금 문제가 헌법이 안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아시겠지만 1987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직선제 이거는 사실은 전 국민적 열망이었고 그럼요. 또 어마어마한 시위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개헌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도 이제 우리 국민들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쉽게 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대통령 탄핵 뭐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탄핵하고 나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국민들이 이제는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간에 평화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면 뭘로 지금 이슈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뭐냐면 임기 단축. 네. 이걸로 지금 이제 가는데 네. 이것도 그렇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게 원래는 뭐 그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용단을 내려서 네.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르면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도 되고 이 무한 정쟁의 이 소용돌이도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듯한 명분과 그게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건 임기 단축 2년 아니에요. 네. 2년을 임기 단축을 하자는데 이게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있습니다. 이거 법을 하나 바꿔야 돼요. 네. 법을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 국민투표법에 보면은 재외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그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기 단축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지 개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헌 투표에 개헌 국민투표에 이 제외 국민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포함시키라고 그랬는데 국회가 여태까지 그 손을 놓고 있었어요. 네. 그걸 보완을 안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지 개헌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국민투표법은 일반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뭐 192석으로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에서 뭐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참,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전략적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장외에서 좀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사실은 동원되는 걸 보면 거의 뭐 조직 동원되고 이게 그렇죠. 맥시멈입니다. 예. 사실 더 이상 동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세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걸 아마 본인들도 어제 집회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롱패딩 아마 그 제대로 입지 못할 것 같습니다. 롱패딩 사놓고 입지 못하고 네. 롱패딩 어깨에도 좀 재미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당과 대통령실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변신하느냐. 저는 거기에 결국 키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야당이 이렇게 나올 명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키는 결국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갖고 있다. 얼마나 개혁을 정말 잘 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모든 어떤 이 앞으로의 판가름이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국민들에게 좀 더 뭔가 정말 이 변화하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야당의 집회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무슨 뭐 그 쇠고기 수입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국민 건강 생활 뭐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감성적인 주제면 모르겠는데 네. 탄핵과 이 개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방어막을 치고 있는 이슈고 하기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폭발력이 많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네.